인종이 신동 중에 신동이라는 거예요. 3살 때 천자문을 뗐대요. 근데 이게 우리 세는 나이고 마누라는 2살이에요. 저도 믿기질 않는데 이 실록에 정확히 기록돼 있고 중종이 직접 테스트했다는 얘기까지 있으니까 이건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천자문만 뗀 게 아니라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유합이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뭐 저도 사실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뭐냐면 왜 있잖아요. 보케블이 22,000, 33,000처럼 천자문이 천자니까 천자문 떼고 나면 또 1500자 이렇게 1500자 책이 떠 있는데 이것까지 다 뗐대요. 그것도 한자도 안 틀리고 외우고 중종이 너무 신기해서 이걸 진짜 아는 거야 외운 거야 그래서 뒤로 해보고 막 이렇게 무작위로 하고 테스트 다 했는데 완벽하게 맞췄다 그러더라고요. 조선시대 국왕 중에는 똑똑한 양반들 많아요. 뭐 어렸을 때 신동설이든 똑똑한 양반들 많은데 아마 이게 천자문 떼는 거는 거의 인종이 거의 최고 기록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조직이 난리가 납니다. 이런 신동이 어딨냐. 그럼 뭐라 그래요? 조기교육을 시켜라. 영재교육을 시켜라. 그럼 조기교육, 영재교육은 누구 시키느냐? 대신을 임명해서 특별히 대신을 붙여서 교육을 시켜라. 막 난리가 납니다. 이게 그냥 보기에는 그냥 똑똑하니까 천재교육 시키자는 소리 같지만 여기에는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을 뽑아서 특별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왕자와 대신을 묶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군사부 일체잖아요. 왕자의 스승은 곧 평생의 신하 그 왕의 평생의 동맹자가 됩니다. 원래 왕자의 교육은 어릴 때 하는 게 아니라 세자를 책복하면 서연이라고 세자 교육기관을 만들고 대신과 뭐 똑똑한 젊은 문신들을 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 세자가 즉위한 다음에 그냥 평생 동지 되는 거예요. 이렇처럼 정치적 동맹관계를 묶어주는 게 세자 교육기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교육은 교육대로 시키고. 그래서 이 신하들이 2살짜리를 천재교육을 시키자는 빌미로 서연이 없는데 이 정치적 동맹을 만들어 주자고 한 거죠. 아무튼 이런 열망을 얻고 대신에 이제 가르치는 교육관계가 형성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세자 책봉도 조기에 하게 돼요. 1520년 중종 15년 6살 때 세자로 책봉됩니다. 이건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그리고 세자 책봉 4년 후인 1524년에 한 살 많은 인성왕후와 결혼까지 합니다. 근데 이 결혼도 재밌는 게 지금 파평윤 씨가 왕비들이 쫙 깔렸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했던 사람이 나조박씨 집안인데 이 집안이 그러니까 태종의 총신 중에 박은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집안도 원경왕후하고도 혼인을 맺었었고 그래서 이 집안이 문벌은 참 괜찮은데 이 인성왕후 아버지 할아버지는 별로 이렇게 벼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있잖아요. 문벌은 좋고 집안의 품격은 있는데 현실적 권력은 좀 떨어지는 사람. 근데 제가 참 이런 얘기하면 아닌데요. 그 찾아보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관직이 뭐 엄청 높던데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게 왕비가 되면 나중에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집안 관직이 다 높아 보이는데 이 왕비가 될 때는 그렇게 현실적 권력이 센 집안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이 집안을 골랐는지 정확히 이해가 가시겠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뭐 인종은 아름답게 성장을 같아요. 신하들이 지지하고 뭐 일찌감치 세자 책봉되고 대신도 해주고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게 가만히 보면 정치적 환경은 불안불안해요. 문정왕후는 아직 아들을 낳지는 못했지만 가능성은 충분하죠.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가만둘까? 근데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결혼 다음 해에 서연을 마치고 옛날엔 이게 뭘 하면 이제 관료들한테 음식을 나누고 또 이제 그게 또 한번 내리물림 가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한테 갑니다. 근데 세자가 먹을 땐 괜찮은데 이게 나간 음식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사실 방음시설된 스튜디오는 아니거든요. 요 며칠 전부터 계속 밖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앵앵 소리가 나는데 양해 부탁드려요. 그렇다고 뭐 저거 끝날 때까지 제가 좀 시간이 없어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런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3년 후에 그런 사건이 또 터져요. 조선시대는 뭐 냉장고도 없고 뭐도 없고 하니까 우리 생각에 뭐 그런 일 빈발할 것 같은데 의외로 이게 실록 보면 국왕이나 세자의 음식 관리가 철저히 있는지
웬만해서는 이런 일이 잘 안 생깁니다. 왜냐면 왕이 먹던 음식이나 세자가 먹던 음식도 먼 일 났다 그러면 실록에 기록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이나 인종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상하잖아요. 우연이었다고 해도 인종의 입장에서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실록 기록만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인종은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약하긴 약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이 뭐 가슴이 아파갖고 뭐 크게 요양했다는 말도 있고. 근데 물론 어릴 때 아프다가 또 자라면서 건강해지는 애들도 있는데 이 주변의 상황이 불안정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뭔가 내 삶에 미래가 불확실하고 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러고 자라면 이게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어머니가 좀 있다가 떠난 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어머니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압박감 때문에 심리적 부담으로 건강은 점점 더 나빠졌을 수도 있죠. 거기다가 인종이 똑똑했다고 그러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좀 마음 여린 경우가 좀 있거든. 하여간 자라면서 육체도 정신적으로도 나약한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세자가 어릴 때부터 이게 뭐, 야, 쟤는 뭐 관우의 후손이냐, 뭐 이러면서 강하고 꿋꿋해도 흔들어낼 텐데,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흔들어대겠죠. 여기서 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드디어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이게 중종이 딱 10년 후인 1544년에 사망하는데, 이 양반이 뭐 죄송한 말이지만 좀 일찍 돌아가 주시거나 아니면 한 5년만 늦게 아들을 낳았어도 상황이 어찌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참 애매한 거예요. 이 치사한 아버지가 아들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 인종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비록 세자라고 해도 불안한 거죠. 여기에 사건이 또 터져요. 중종이 사망하기 1년 전 1543년에 갑자기 동궁에 화재가 발생해서 거의 전소됩니다. 뭐 동궁의 물건을 다 태웠다 그래요. 원래 목적 없는 화재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 난 게 아니고 전에도 궁에서 화재가 여러 번 났었고 심지어는 왕의 뭐 저기 침전 근처에도 났는데 이번 화재가 아주 컸고 심지어는 뭐 중종 침전까지 밀고 들어갈 뻔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사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뜩이나 이런 환경에 있으면 작은 일이 생겨도 이거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인데 이런 일이 터지니까 세자가 마음이 안정이 안 됐겠죠. 거기다가 주변에서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요즘도 큰 사건 무슨 한번 터지면 음모론이 들끓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이 음모론은 정말 미치겠는 게 사람이 한번 믿으면 어떤 증거를 대도 흔들리질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세가 다 그렇고 뭐 학력, 뭐 재산, 뭐 부유, 신분 관계없이 다 그래요.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리면 더합니다. 따라서 이 화재 사건은 시라고 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종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 시대는 뭐 인터넷도 없고 댓글도 없고 뭐 찌라시도 없는 시대 같지만 이거로 말 없는 발이 천리간다는 게 정말 농담이 아니고 이게 다 퍼집니다. 주변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요즘도 우리가 참 인터넷 시대의 폐해 중에 하나가 댓글로 이게 질러대면 흔들리고 흔들리면 또 질러대고 이런 폭력 사태가 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러 번 벌어지고 그걸로 인해 불행을 당한 사람도 있었는데 인종도 아마 이런 거에 당했던 것 같아요. 1년 후에 중종이 사망하고 인종이 즉위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되면 승부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일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옥자에 앉는 순간 승자의 기쁨을 누렸어야 될 인종이 더 크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중종이 장례를 치르고 이제 복상 상복을 입고 이제 애도하는 기간 동안에 인종이 갑자기 삐쩍 마르고 몸이 더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독살의 공포에 시달린 인종은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식사를 또 하신다고 해도 이런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으니 먹어도 그게 제대로 소화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몸이 극도로 약해지니까 이제 또 약을 갖다 와요. 약, 이거 더 독약 같잖아. 안 마셔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먹이려면 막 뱉어내고 심지어는 안 먹겠다고 그래갖고 뭐 손가락으로 찍어 입에 넣으면 손가락은 물고 약이 이렇게 입에 들어가면 뱉어내고 이건 나중에 거의 죽기 직전에는 음식을 아예 못 먹으니까 왕비가 왕 앞에 와서 자기가 직접 조리해서 먹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먹여도 뭐해? 이미 몸이 다 망가졌는데. 다시 말하면 국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적어도
국왕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태더라. 그 뒤로 9개월 동안 인종은 왕위에 있었는데 그의 왕위 재기간은 결국 육체적 정신적으로 말라 죽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분이 왕이 되기 이전부터 이미 몸이 망가져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더 나빠졌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왕이 되고 나니까 이 행동을 보니까 거의 뭐 독살의 공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렇게 인종은 죽어갑니다. 인종이 살았더라면 훌륭한 왕이 되었을까? 인종은 죽기 전에 딱 한 가지 를 하는데 조광조를 사면하고 조광조의 개혁 중에 중요했던 것이 혈량과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조광조가 죽으면서 혈량과 급제자의 급제를 취소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인종이 죽기 전에 그 혈량과 급제자의 그 합격증을 돌려줘라. 그래서 그 급제자의 권리를 복구해 줍니다. 내가 옛날부터 이걸 하고 싶었는데 아버님이 하신 일이라 못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건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죠. 그러다 보니까 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중종의 평이 좋아요. 야, 저분이 왕이 됐으면 훌륭한 왕이 됐겠다. 글쎄 마음은 착했던 것 같아. 그리고 훈구파가 주도하는 어떤 당시의 전국 구조에 대한 불만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이 어떤 구조적인 인식인지 개인이 어떤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 체제의 희생자니까 그것 때문에 싫어했던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뒤에 인종 죽고 나서 결국 살인 정치로 넘어가니까 시대의 흐름이 어차피 일로 가야 되는 거야. 이제 이건 풀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일 수도 있죠. 아무튼 그렇게 보면 뭐 개혁가, 뭐 혁명적인 어떤 개혁가는 못 되더라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통치할 만한 그런 분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직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국왕의 자리라는 게 엄청난 압박과 강인한 정신력을 요구하는 자리잖아요. 인종은 참 개인적으로는 안 됐지만 즉위했을 때 이미 국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태어나서 이런 불행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건 모르죠. 근데 모르는 건 우리가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역사를 보면 뭐 인종보다 덜 불행하거나 압박이 덜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고려 현종같이 죽음의 압박을 이겨내고 훌륭한 왕이 되는 사람도 있고 가끔은 특별하게 어떤 고난을 극복하고 왕이 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남의 사정에 대해서 너 왜 그렇게 못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아마 인종이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보다 난 더 심해. 네가 내 심정, 내 처지 돼봤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성장하고 정상적인 환경에서 성장했으면 어떨지는 모르겠는가. 우리가 그 비난할 것 없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어진 환경에서 봤을 때 본인은 피해의식에 가득 차고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국왕이 됐던 거죠. 특히 이제 불쌍한 거는 본인 스스로도 그런 피해의식이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에 이제 영산이랑 대신들이 들어갔는데 유언을 해야 되는데 내 몸을 보라고 그러래. 뭐 손을 끌어서 만져보라고 그랬던 거야. 원래 왕의 이게 몸 아무나 못 보거든요. 시녀들은 봐요. 옷 입혀주고 목욕시켜주고 하니까. 근데 이제 대신들도 잘 못 보는데 보니까 완전 삐쩍 말랐더래요. 뼈밖에 없더라. 근데 죽기 전에 이 말을 왜 해? 물론 이미 권력도 없고 뭔 정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내가 이제 왕답게 죽겠다 뭔 할 수도 있는데 내 몸 봐, 나 이거 봐. 이거 일종의 투정이죠. 나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자꾸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인종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비난을 하려는 게 아니고 남의 불행 인생에 대해서 너 왜 그따위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교만입니다.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인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의 무게와 운명의 장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인종이 참 일반 집안에 태어났더라면 공부 잘해서 딱 그 얌전하고 조용한 학자가 됐을지 차분하고 어떤 사람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감당해야 하기에는 자신에게 부여된 운명의 무게와 운명의 장난이 너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